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4월 17일 10시 10분 기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하고 공략주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링 서비스가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어려운 장 속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지금은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조금 쏘쏘하거나 아직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통상적으로 보면 6개월 안쪽에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 극복해낼 수 있는 내용들은 다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100%는 불가능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항상 주식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드리블을 잘해야 되는 것들이지, 왜 변동성이 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대응과 전략과 또 이런 것들을 잘 펼쳐 나가야 되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 체크하면서 여러분들도 즐거운 건 즐거운 대로, 또 아직 안 좋은 건 안 좋은 대로, 근데 감정은 섞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건강에 해로워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동맥경화 걸리지 않도록 종목당 비중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건데, 제가 샘플로다가 비중 30%짜리, 50%짜리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정도 수익이면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보통 10개에서 뭐 많으면 20개 정도 수익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한 일주일 동안에 또 우리가 수익 만들어내는 종목들이 또 6종목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사이에 가온전선 하나를 마이너스 2.5%의 손절 처리를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비중이 워낙 많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제 HD 현대마린 엔진 정리하면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됩니까? 항상 돈맥경화 걸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조금 이를 때도 있죠. 그럼 어떻게 다 내가 원하는 만큼 수익을 다 만들어내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자, 한국전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타트한 내용도 좋고요. 보유하신 분들도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시작해서 여러분들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저의 또 지인이신 분이 또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자녀가 보유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꼭 반드시 승부수를 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유가가 하락이고요. 달러가 약세 구간, 그죠? 둘 다 이렇게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수치가, 그러니까 WTI 지수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달러, 요 부분이 강세로 더 전환이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러면 이 종목은 조금 눌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오늘까지는 수급이 양호합니다. 지금 사실은 긴가민가한 구간이면 틀림없어요. 왜? 전고점을 찍었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 그리고 조금 내가 들고 가는데 이젠 좀 부담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수익 실현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분들 마지막에 또 탈출해야 되는 게 제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배드 시그널 체크하고, 그리고 저는 정리하는 쪽으로 여러분들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로 올라갈 수 있는 양이 많지 않다는 것만 이제부터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하죠. 뭐 대략 보면 지금 제가 할 때는 뭐 매수하신 시점은 다르긴 하겠지만 이 정도 수익률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한국전력이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면 양호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또 우리가 그런 어려운 장에서 그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여태까지 오는 게 얼마나 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LIG 넥스원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부 시간에 제가 LIG 넥스원에 대해서 5월달 MSCI 편입 이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급이 깨질 만한 사유가 많지 않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생각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워낙 널뛰기를 자주 해서 이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갈 만한 종목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LIG 넥스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자, 25만원 우리 스타트 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5월달, 뭐, 글쎄, 어버이날 전쯤 되기 전에, 특히 뭐 4월달 중에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위로 랠리하는 요 구간. 그래서 뭐 마음 같아서는 전고점 정도 딱 찍어주면 땡큐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좀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줄겨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너전 비주원 제가 샘플 하나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비중이 80%까지 갔다가 지금은 50% 정도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사람들도 궁금하시더라고요. 자주 물어보시는데 제가 50% 비중이 이 정도 금액이에요.
그리고 현재 수익은 이 정도가 되고 있다라고. 이게 왜냐면 정확한 숫자를 갖다 표현하고 그러는 것들을 여러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 저는 뭐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구정에서 우리가 이때죠. 이때 우리가 스타트하고 여기 아래쪽에서 평단 조절해서 제가 비중을 확 늘렸다. 왜? 최저가 찍고 눈치를 챘다 이런 표현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왜? 내려가지 않는거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한 달 사이에 나타난 일이긴 한데요. 괜찮게 우리가 드리블하고 포트폴리오 구성도 잘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30%는 이미 저는 그저께죠. 여기 요 날이었습니다. 요 날 제가 비중을 덜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비중이 좀 많은 경우는 또 시장이 또 장세가 항상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중이 많이 있을 때 수익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정도를 또 수익 근데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름 뭐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이런 것들 때 고민인데 저는 고민하지 않아요. 항상 50% 이상의 비율은 가져가지 잘 않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받을 때나 눌림이 들어와서 우리가 평단 조절을 해야 되는 미션이 주어지거나 출구 전략을 펼쳐야 되는 커버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바로 진행하는 것이 물량을 또 확대시켜서 항상 리스크를 갖다 어떻게 돼요?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해 놓는 물량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비즈원 같은 경우는 올해 쿼터별로 계속 QOQ 대비 성장이라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QOQ 대비로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우상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연말쯤 가게 되면 한 8만 원 정도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걸 길게 갈지 짧게 갈지는 시장 상황 따라서 또 제가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구간 여기 요 구간이거든요. 6만 5천 원 뭐 정도 구간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오버행 떨어진 자리까지 왔는데 이 구간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또 매물 던지시게 하겠지. 그쵸? 그래서 여기 윗도로 올라가는 것도 여기서 상당히 7만원 여선 부분에서는 공방이 또 치열하게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갖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포인트, 가이던스 일단 1번 좋죠. 그리고 2번이 뭡니까? 외국인과 기관보다 낮은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4분면으로 나눠서 낮은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공략을 또 과감하게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암기가 되어져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미국 관세하고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급이 들어올 만한 상황은 충분히 또 있었다라는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장이 안 좋을 때도 자기 자리를 꿋꿋하게 지킨 종목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상승 여력이 많은 것이다. 장이 안 좋을 때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인딩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윙그로드렉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공략입니다. 이때 여기서 일본 구간 공략을 했고 바로 수익 실현하고요. 눌렸을 때 다시 또 공략을 해서 여러분 그레이트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비중 30%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30%였고요. 여기서도 비중 30%였는데 결론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수익이 작냐? 제가 볼 때 저는 이 정도면 만족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연차적으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보통 이제 비중을 탁탁탁탁 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것들 정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현재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 정도 수익률이 되는데 뭐 많이 지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 가지 종목을 다 거래해 나가고 싶고 회전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비중 50% 이상은 웬만해서는 진행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이 종목이 지금 최근 코스맥스보다 이게 훨씬 더 좋겠다. 왜 좋은 겁니까? 탄력성이 좋고요. 개인들이 덤비기 좋아요. 왜? 10,000원짜리거든. 괜찮잖아. 뭐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선크림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선크림도 비싸질까봐 미리미리 사놓는 거. 뭐 주부들이라면 또 그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않나 생각하고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매 한 가지지. 자, HD 현대마린 솔루션. 제가 HD 현대마린 엔진은 여러분 제가 수익 실현한다. 그리고 공매도 관련된 부분에서 또 출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또 표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래서 30% 이상이면 되지 않았나요? 그죠? 예, 그렇고요. 그리고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뭐가 있어요? MSCI 편입 이슈에 대한 후보 종목입니다. 물론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또 기세가 있으니까 이건 한번 그 눈치까지 좀 보고 가자라고 해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때 제가 다시 한번 이때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공략을 했었고 여기 이제 1번 구간 성공했고 2번 구간도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계속 들고 있는 사람보다 어떻게 돼요? 효율성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비중을 100% 던지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효율성이 상당히 좋은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피션시가 좋은 거죠. 소형차가 어떻게 도로에서 잘 삐질삐질 그죠? 틈새를 갖다 비집고 잘 돌진해 나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해주시고 가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왜 버린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 HD 형제, 이 HD 브라더스들이 상당히 좀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공략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도 우리 포트폴리오에 있죠. 사실 또 최근에 제가 HD 현대 인프라 코어도 여러분 해볼 만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인데 후반부에 이야기 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거 아직 뭐 수익화가 크게 되지 않고 지금 평단 조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그제 리포트 드리면서 이야기 드렸죠. 요거 편입해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지금 현재 편입 들어간 게 2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눌리면 더 매수를 할까 이러고 있는데 이게 눌렸다가 매수하려고 그러니까 올라가 버렸네요. 이거 어떻게 하나 좀 고민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BHI, SNT에너지가 같이 연동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현대건설까지 같이 연동해서 보셔야 되는 거 제가 이야기 드렸고요. 현대건설은 너무 달리죠. 그죠? 우리가 2월 달에 한 20, 30% 수익을 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시 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눌리지가 않아, 그 녀석이. 그러니까 눌린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동종목 같은 경우 1단 하락, 2단 하락, 그렇죠. 4월 말쯤에 체코 관련된 부분 하고요. 중동에서 계속해서 수주 있고, 이 동종목 수주 잔고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또 정부에서 누가 되든, 어쨌든 국민의힘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저는 둘 다 원전 관련된 수출 부분을 막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한다는데. 중동에서 한다는데 우리는 열심히 가서 돈 받고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BHI 같은 경우 사실 주가 위치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S&T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추세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BHI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거기를 정리하고 같은 거잖아. 두산에너빌리티나 BHI나 그러면 낮은 쪽에 있는 거 공략하시는 거 좋겠습니까? 높은 쪽에 있는 거 계속 들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미 수익이 나고 있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쪽에 수익이 났다고 그러면 털고 이쪽으로 와서 이거 공략해 주시면 어떨까? 어떻게 그 생각을 좀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BHI를 공략을 갖다 과거에 또 했었기 때문에 그거 들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요. 그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얘는 아직 안 올랐다고. BHI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러니까 조금 주춤하고 항상 우리가 주가 위치 포지션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승률이 더 수익률 부분에서 상승을 하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24,000원에서 28,000원만 가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BHI는 거기서 더 올라가고 물론 개인들이 많이 추정하는 종목이 BHI면 틀림이 없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안정성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제가 볼 땐 여기인데 저는 지금 평단 맞출 생각이 한 23,000원 3,000원 밑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나머지 비중 20%는 계속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치달해 버리면 그냥 20% 들고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 중장기로 좀 가자. 그리고 HVM도 제가 같이 이야기 될 텐데 같은 섹터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요 구간에서 공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구간에서 저는 비중 30%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로는 매수 안 할 거예요. 하방 쪽에서 한 번 더 담궈서 평단에 갔다 38,250원과 지금 42,500원 요 사이 중간 정도 맞출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대략 4만원 초반대를 갖다만 맞춰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갈 만한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 그리고 목표는 여기 연말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 55,000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가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진행을 하겠죠. 분명히 공약에도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공약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전 나온다고 봅니다.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다 했잖아. AI 한번 가고, 하고 가고, 컨텐츠 한번 가고. 근데 왜 우주항공은 아니야?
우주항공도 한번 가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또 우리 유력 후보들이 또 그쪽도 한번, 다른 사람들 막 다 하는 데 있잖아요. 안 하겠습니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HVM도 단기적으로 반등 올라왔으니까 조금 주춤하다가 올라가면 좋으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때 타임에 우리가 출구 전략 펼쳐나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11,000원 정도에 맞춰주고 기다려주시면 양호할 거다. HVM 같은 경우는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 수급 들어올 때 세게 들어온다. 그 점도 생각해 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뭐 손실도 크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정 불안하면 앞에서 제가 우리가 수익나 인글로드리 같은 거 털 때 이런 거 같이 털어버리든가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항상 내가 가진 종목을 버리지 못하는 거, 그렇게 소중한 쓰레기 못 버리는 거와 똑같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종목을 갖다가 여러 가지 계속 평생 들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가 달라요? 어떤 분들 왜 보면 노인들 분이나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막 쓰레기 잔뜩 싸놓고 사는 분들 있잖아요. 절대 못 버리잖아요. 뭐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극단적인 비교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 날 때 항상 빌빌하거나 내가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리하세요. 왜 스트레스 받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 우크라 관련된 내용들 평화협정이든 뭐 종전이든 휴전이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어쨌든 이쪽 관련된 뭐 뭔가 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늘 좀 눌리고 제가 여기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요 구간 어디에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뭐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계서 끌고 올라오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눈치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오늘은 그렇고 금요일 정도 종가 개념으로 저는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비중은 30% 정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목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0,000원짜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0원 보시고 가면 돼요. 그 점이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여기 지금 7,000원 정도 때 이쪽 라인이 들어오면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 만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워낙 전에도 그랬거든. 그래서 이슈가 없을 때 여기가 참참 우크라 이제 재건 관련된 이슈가 터졌을 때 이 종목이 이제 뒤따라서 오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막 개인들이 많이 하니까 먼저 선보유하고 보유자 영역에서 플레이 하려고 그러면 뭐 과감하게 투자 여부를 여기서 결정을 해놓고 가야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파미셀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 관련된 부분 특히 엔비디아가 잘 안 올라가니까 여기 빌빌하고 있긴 한데요. 저도 뭐 이거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눈치 보고 있거든요. 왜? 아직 뭐 테크윙 그 다음에 제가 ISC, 파미셀 이거 지금 계속 지금 눈치 보고 있는데 불확실성 해소가 될 땐 저는 비중을 갖다가 한 30% 이상 더 늘려갈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 잡고선 턴할 때 시그널 들어올 땐 반도체는 세게 튀거든요. 그래서 그 타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초병 보내놓고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는 두산전자와 더불어서 파미셀이 또 엔비디아 납품을 하니까 그쪽 관련된 부분이 불확실성 해소가 떨어지면 여러분 무조건 파미셀이 엔비디아 대체 투자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도 되고 엔비디아는 막 폭락해도 얘는 그렇게 많이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봐야겠죠. 물론 하방은 열려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위로 다음에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해놓고 하방 쪽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단 조절해놓고 버티기 들어가야 되겠죠. 버티기보다는 굳히기겠죠. 자, SK바이오판 같은 경우 저는 분명히 이번 달 내로도 답을 내고 나오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뚱말뚱 이 정도 시그널 저는 요 종목은 내용은 제가 꾸준히 이야기 드렸으니까 단편적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 시그널 정도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다 들어왔거든요. 모든 시그널이 좋은데 뭐만 안 들어왔어요. 아직 외국인 매수만 안 들어왔어. 얼마만 들어오면 되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아마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CC 뭐 저쪽 하는데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알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게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게 뭐 셀트리온하고 뭐 이 정도고 나머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또 걸리면 어떻게 보면 물린다고 하죠. 그러면 탈출하는데 오래 걸리거든 시간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정말 잘했잖아요. 유한여행 같은 경우 이렇게 우하방으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요거 다 따먹었어. 그죠? 그리고도 수익 다 냈단 말이죠. 지금 또 내려와 있단 말이야. 아마 11만 원 이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는
트레이딩 잘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도움되셨습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또 어리버리 하시고 또 힘들어 하시는 또 주변에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조금 돈 내시고 제 도움을 받아가시면서 하면 더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또 땡큐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그게 또 밥벌이니까, 밥벌이 하는 사람은 또 아웃소싱 하시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하면 좋지 않나. 서로 윈윈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